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 토요일 주말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이 최근 삼성전자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는 계속 삼성전자를 눌렀던 이 중동 리스크나 악재들이 좀 있었지만,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만한 재료가 나오면서 월요일에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최근 차트를 보시면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밀리고 또 오르다 밀리고, 결국 23만 원대에서 계속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가장 먼저 영향을 줬던 건 이 중동 리스크예요. 최근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남북으로 분리를 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도 관련 통항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을 걱정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뜬 이후에 미국 증시도 중간에는 모두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를 바꾸는 후속 기사가 나왔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이란 항국 봉쇄도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는 오후 들어서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 나스닥과 S&P 500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쓴 이유는 중동 리스크만이 아니죠. 국내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에 일부 자금이 미국 ETF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본주로 들어와야 할 자금 일부가 미국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여기에 최근 시장은 대형 반도체보다 원전이랑 전력, 그리고 로봇, 광통신, AI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즉 시장 자금이 저희 삼성전자보다 다른 이 테마주로 계속 이동했던 거죠. 실제로 수급도 좋지 않았죠. 실제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외인들은 최근 강한 매도 우위를 유지를 해줬어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눌러줬고, 저희 코스피 현물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보더라도 저희 모건스탠리랑 메릴린치, 그리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대표적인 외국계 창구에서 강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최근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외인들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매도세였어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죠. 어젯밤에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예요. 시장에서는 이 비농업 고용이 8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발표는 2만 3천 명 감소를 했죠. 이게 예상보다 10만 명 이상 낮게 나온 사실상 이 쇼크 수준의 결과였죠. 저희가 이 경제만 놓고 보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다는 것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기대는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발표 또한 미국 증시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고, 나스닥이랑 전부 다 상승을 해주니까 반도체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엔비디아는 2% 넘게 상승을 해줬고 브로드컴도 상승을 해줬어요. 마이크론과 AMD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이상 상승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즉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끝난 거죠. 다만 저희가 하나 더 체크해야 할 변수도 남아있는데, 장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후공정 공장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대표 종목인 만큼 투자 심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월요일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외인들 수급이 있겠죠. 최근 외인들은 계속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흔들어 놓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고 반도체들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는 이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장 초반에 외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거래량까지 실린다면 최근 눌려있던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구간이랑 이 위쪽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만 함께 들어온다면 주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장 초반에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저점 분할 매수와 신규 진입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외인들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변동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기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 우리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앞으로 또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월요일에 고점이랑 저점, 신규시 추가 매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또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현재 이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감 이후에는 저희 SK 하이닉스가 중국 총칭 공장 지분 일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만큼 투자 심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예요. 결국 월요일은 이런 변수들까지 감안을 하면서 외인들 수급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도 저희가 월요일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대응을 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는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010에
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이번 주말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